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컷!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홈스쿨의 송정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매홈스쿨에서 독서 토론 수업과 국어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들 이제 학교 수업 관련해서 이제 성적 관련해서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느끼게 된 사실인데, 어쨌든 어머님들의 가장 제일 관심사는 성적이 빨리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적이 왜 빨리 안 올라오느냐를 가지고 많이 이제 어머님들 많이 여쭤보시고 상담을 청하시는데, 이 부분 놓고 제가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이렇게 왜 안 오르는 것이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국어 과목 따로, 영어 과목 따로, 수학 과목 따로, 사회, 과학 따로, 과목별로 그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체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이것들을 습득하느냐가 당락인데, 그 과목들에 대해서 분명한 접근하는 방식과 관점, 그리고 버릴 것과 챙길 것, 취할 것을 구분하는 애들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스킬, 테크닉, 그 노하우가 이제 주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보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내가 어떤 걸 오늘 알았어, 그래 해보자 라고 해봤자 그게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피드백을 해주는 분이 옆에 계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가장 좋죠. 가장 예산적입니다. 하지만 워낙 바쁘시고 또 이제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과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버님들이 다 케어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그러한 부분들 감당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습 코칭을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어떻게 이것들을 소화해야 되는지를 말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여기에서 어머님, 아버님 도와주실 게 무엇인지가 솔루션이 나와요. 이게 되면 사실 성적이 그냥 따라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내가 공부를 정말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인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같이 있는 이유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공부 방법을 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서가 안정이 돼 있고 해피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갖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일 홈스쿨에서는 이런 두 가지 케어링, 어떻게 공부를 접근할 것인가, 실질적인 부분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마음을, 이 아이의 정서가 무엇이 문제고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해야 하시는가에 대한 솔루션까지 같이 제공해드려요. 사실 이런 수업은요, 멘토링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멘토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지나치게 정서적인 측면에만 많이 한정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아이가 누구랑 다퉜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담당 상담 선생님이 그 이유를 물어봐주고 대화하고 아이를 다독여주고 지지해주고 배려해줍니다.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어머님의 언어로 배려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다시 그 부분이 케어가 되고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케어해주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방법은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공부를 잘 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많아서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공부고 이해는 지금 일단 살아야 되겠으니까 필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이런 케어링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의 성적이 올라오게 할 것이냐. 안타깝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이상
저희 나라에 사는 이상 대학은 가야죠. 그렇죠? 진학해야 되고 반드시 입학을 해서 3년제 나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사회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물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럼 이 아이에게 지금 정서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요. 무슨 소리냐? 아버님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바쁘신 만큼 아이와 대화가 줄어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이는 심리적으로 남자아이는 특별히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사회를 배웁니다. 원칙, 질서, 약속,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돼 있거든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배려, 관계, 인정, 친절, 자비 이런 관계적인 측면들을 배우는데 아버지로부터 일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공부는요 학생에게 의무입니다. 책임이고요. 맞죠? 그런데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가 등한시된다. 거의 80%는 아버지와 관계 때문이에요. 물론 그게 직접 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영향력의 소스,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버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그냥 편모이신 경우에도 사실 뭐 굉장히 건강하게 아이가 잘 자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심리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성적이 떨어지거나 정서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님이 특별히 이제 아이가 중학교가 넘어가면서 이제 좀 성적이 떨어지면서 나이는 차가는데 학년은 올라가는데 이제 점수가 떨어진다. 불안해지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이런저런 코칭이 들어가시는 거죠.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이런 학원 어때? 점수 왜 떨어진 것 같아? 어머님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물어본다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어머님과 말이 안 통한다고 아이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말하는 언어와 어머님들이 말씀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가 공부를 잘 하려면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느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와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의 문제가 같이 이게 어우러졌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좋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이번에 내가 평균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일단 지금 수학이 떨어져. 그래, 수학을 좀 이번에 좀 올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킬을 또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우투를 알려주는 거죠. 또는 나 공부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방법도 알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엄마가 나 너무 힘들게 엄마 제발 나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어. 또는 아빠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고 아빠랑 말하기 너무 짜증나. 이러면 또 역시 저희 선생님들이 어머니 아버님께 솔루션 제공해 드립니다. 어머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 지금 조금 아이에게 부담이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한 달간만 어머님 좀 상황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솔루션을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가장 완벽에 가까운 솔루션이긴 해요. 공부하는 어떤 걸 how to, 그러니까 분명한 방법과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85%에서 86, 7%까지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벌써 대화에서 많은 큰 장애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과 아이 사이, 아버님과 아이 사이에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부부 관계 보시면 금방 알아요. 부부가 대화가 잘 통하신다. 이러면 거의 역시 아이와 부모님과 관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에서 대화가 통하시는 게 조금 힘드시다. 그렇다면 거의 90% 이상 아이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전문적인 상담, 케어링 또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은요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특히 저희가 유교 문화권에서 유교를 또 지나고 그런 분단 국가로서 어떤 힘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체제의 이념과 여러 가지 많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금 기준으로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만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나 뭐 먹고 살지? 라고 고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대와 너무 달라요. 지금 세대 애들은 내가 뭐 하지? 나 뭐 하고 싶지? 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나 뭐 해 먹고 살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삶이 될까에 포커스가 있는 아이들. 물론 이제 뭐 걸그룹이 되겠네, 연예인 할 거네, 프로게이머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조금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 뭐하지만 좀 애매한 직업군을 선택하는 아이도 많긴 하지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어머님들이 살아온 시대와 지금의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어머님, 아버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를 예비 사회인으로서 대우해 주시면 모든 문제 사라집니다. 예비 사회인 한 명의 인격체로서 그 인격체가 스스로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역할만 해주시면은 대부분 95% 이상 대부분 아이들 일반적인 평균 IQ 100 이상 넘어가는 세 자릿수 아이들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92 IQ를 넘어가는 애들은 정상적인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챙깁니다. 이건 통계예요. 팩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시려면은요 이제 보다 디테일한 사항들을 저희 선생님들하고 많이 공유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연구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대로 따라와 주셨을 때 100% 결과물이 좋았습니다. 100%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던 한 번의 경우가 무엇이냐면은 저희 제안을 안 따라와 주신 결과물 안 남아요. 저희 솔루션을 따라와 주셨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버님,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멜로 홈스쿨에서 보다 자세한 자료 받아가시고 또 좋은 상담 받으시면서 아이들의 인생과 아이들의 삶이 정말 그들의 아이들이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역할이 부모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는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시기보다 그래 네가 어떤 꿈을 꿀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어떤 걸 원하지? 뭐 하고 싶니? 나는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제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참고해 주시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상담 기법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이들 케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함께 겉들이면서 알려드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실질적인 방법도 제안 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워낙 과목이 많다 보니까 국영, 수과, 사 다 모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저는 좀 더 이제 어떤 그런 공감 기법, 소통 기법, 그리고 아이의 어떤 심리 파악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좀 더, 자녀분들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다 깊이 있게 더 대화하시게 되면은 사실 아이들은 스스로 잘합니다. 스스로 크게 되고 스스로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공유해 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